이제 조금 있으면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임기 1년 남짓 남은 이 선거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치단체 장군들이 불의에 낙마했던 것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틀린데 제가 정확한 액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약 380매대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예. 한 800억 가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될 막대한 예산들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더불어민주당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까지도 계십니다. 장관님,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님께서는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권력형 성추행이 맞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권력형이 가미된 것으로 판단한다,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다는 말씀 생각도 들으셨죠? 얘기도. 어떻습니까? 지금 사시점에서는 장관님께서는 그 행위가 권력형 성추행이었다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제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래 인권위원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인권위원회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권력형 성추행이 맞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권위 결정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죠? 제가 알기로는 성희롱의 직권조사 결과 맞는 것으로 본다라고 저는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추행이 포함된 성희롱으로 판단했죠. 장관님, 그 피해자들이 그런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걸 굉장히 꺼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피해자분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또 2차 가해까지 주어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과 관련된 피해자분들의 신고를 상당히 꺼리는 것은 바로 2차 가해가 굉장히 큰 요점입니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죽을 힘을 다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신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성평등이나 여성 인권에 유달리 강조하셨던 현직 서울시장님이셨어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라까지 거론되시던 분이었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우리 딸 앞에서는 순도 제대로 모셨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같이 죽자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제 판단이나 거기에 대한 건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 모친의 말씀이셨습니다. 박 시장 사망 다음 날 민주당은 님의 뜻을 그리겠다는 현수막을 서울 시내 전역에 내걸었습니다. 정말 무슨 짓을 한지를 모르겠어요. 일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노골적이고 또 조직적인 잔인한 2차 가해가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피해 호소인에 이어서 2차 피해 주장인까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이런 2차 피해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도 그러시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문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 인권위 결정 이후에 당에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말씀에 답을 일단 앞에 이야기를 의원님께 말씀하셔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 드린 대로 2차 가해 내지 피해자에 대해서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찰이 정말 대규모 수사단을 꾸리고 172일간에 걸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 사안 자체의 중대성은 물론이고 실체적 진실의 확인, 필요성, 그 사실조차도 피해자의 고소 내용 그 한마디조차도 철저히 함구했습니다.
단 2장에 불과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자료 어디에도 피해자의 성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왜 수사한 겁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경찰의 눈치 보기식 수사 결과 발표가 결론적으로 2차 가해를 일으켰다는데 큰 책임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들 같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아무튼 그런 피해자분들 피해가 더 가중되거나 또 2차 가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선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오만합니다. 장관님, 정인이 사건 기억하시죠? 예. 부검 결과 나온 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상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그럼 대략은 보셨어요? 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그 부검 결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충격적이었습니까? 그걸 세세하게 다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셨다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 아무튼 언론 보도도 보고 그 내용은 대체로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검 사진을 보면은 유니세프 TV 광고, 모금 광고에 나오는 아이 모습과도 흡사했다 그래요. 본인이 정리였다면은 제발 빨리 죽여달라고까지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인이의 소리 없는 외침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들을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정인이 사건을 담당했던 양천경찰서 생활안전과 몇 개 수사팀이 있는지 아십니까? 총 수사팀은 모릅니다만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수사의 적절하지 않음에 대해서 징계가 진행 중에 있고 이번 주에도 그 해당되는 그 수사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가 3번 있었고 수사팀은 4개 팀이 있었어요. 예. 한 사람 한 번도 그 사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단 한 차례만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그렇게 수사팀을 각각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눈꽃만큼의 성의나 책임의식이 있었다면 정인이는 여전히 우리한테 있었을 겁니다. 장관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많은 국민들과 정인이에게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당시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 경찰이 책임을 지고 또 경찰청장의 사과 등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인이 사건으로 통칭합니다만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동 학대 전반에 대한 저희들의 시스템을 좀 돌아보고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의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경찰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기회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